미래 자동차의 발전 방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더 이상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닌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중심이 될 대한상공회의소 인재개발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디 대표 김상열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기술은 점점 진보해 나가고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이동수단은 혁신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총 3회에 걸쳐 미래차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서 미래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자동차가 이제는 집안의 모든 가전을 모아놓은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가전 박람회인 CES에도 미래의 차를 케이스로 정리할 정도인데요. 첫 번째 C, 바로 커넥티드를 의미합니다. 미래 자동차가 모든 사물과 연결된다는 의미인데요. 그에 대해 필요한 기술들이 IoT 센서들 그리고 빅데이터와 5G입니다. 두 번째 A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기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S, 쉐어링, 즉 차량 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모빌리티와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E, 전기차, 수소, 연료, 전기, 전지차 등 제로 미션 등을 목표로 하는 기술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커넥티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에는 수많은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3D 라이더, GPU, IMU, 인터셜 메저먼트 유닛, 한국말로 관성 항복 장치 센서, V2X 모듈, 맵 모듈, 자율주행 제어기, HMI, 즉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번역하면 인간 기계 접촉 장치, 중거리 레이더, 장거리 레이더, AVM은 어라운드 뷰 모니터의 약자로 운전석에 앉아서 차량 주변의 360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2D 라이더가 있습니다. 그중 특히 카메라와 라이더에 대한 발전이 눈에 띄는데요.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분야 세계 5대 강국, 중국, 미국, 일본, 한국, EU 등이 차량용 카메라 라이더에 대한 특허 출원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연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차량용 카메라 라이더에 대한 특허 출원 건수는 2011년 143건에서 2020년에 2395건으로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2013년 이전에는 라이더 분야의 출원 건수가 카메라 분야의 출원 건수보다 많았지만 이후에는 카메라 분야의 건수가 많아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체 식별을 위해 카메라 기술의 인공지능을 결합한 기술과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해 3차원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등이 새롭게 출원되고 있다는 최근 동향입니다. 자동차용 카메라 분야의 기술 개발에서 가장 앞서는 국가는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자동차용 카메라 분야 특허 출원 건수가 특허 분야 5대 강국 전체 출원 건수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33.2%로 1위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어 중국, 한국, 미국, 유럽 등이 순위였습니다. 라이더 기술을 이끄는 것은 미국으로 전체 출원 건수의 3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어 중국, 일본, 유럽, 한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 개발 동향을 기업별로 분석해보면 카메라 기술 개발은 전자, 통신업체가 이끄는 반면 라이더 기술 개발은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가 앞서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카메라 기술의 경우 소니가 455건, 바이두가 405건, 캐논 325건, 파나소닉 303건, 삼성전자 299건, LG전자 276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전자업체 및 카메라 업체가 상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5위와 6위에 오르는 데 이어 벤처기업인 스트라비전이 266건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라이더 기술 분야 특허 출원 건수는 웨이모, 미국의 자율주행차 기업 2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현대자동차 248건, GM 189건, 토요타 125건 등이 이었습니다. 특허청 분석에 따르면 자율주행을 위한 카메라와 라이더가 서로 결합하면서 최근에는 융합 센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카메라와 라이더는 물론 융합 센서 분야에 많은 기술 진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차량과 사물의 통신 V2X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지정된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완전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V2X 기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차량이 다른 차량 및 도로 인프라, 보행자 등 주변 사물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결 대상에 따라서 V2V, V2I, V2N, V2P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서 카메라, 라이다, 레이저 등 센서는 차량 주변에 한정된 센서 영역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를 V2X 기술을 활용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교차로나 기상 악화 시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보행자가 뛰어든다든지 하는 급 돌발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모든 요소와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써 보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V2X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즉 CITS 구축을 추진하면서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한 웨이브 방식으로 시범사업과 실증을 진행해 왔으나 2022년까지 CV2X에 대한 실증 작업을 병행해 2024년께 단일 표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18년 이동통신 기반 차량 사물통신 CV2X를 단일 표준으로 채택하고 5G V2X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금년 7월 이 방식으로 결정함으로써 V2X 방식이 차량, 사물통신 글로벌 주류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웨이브는 IEEE 802.11이 정한 무선랜 기술 기반이며 전송거리가 짧고 전송 속도가 떨어져 궁극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 국내에서도 5G를 활용한 V2X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이모, 우버 등 로보택시를 목적으로 하는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업체들은 다수의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 센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야넥스도 비슷한 구성들의 센서를 이용하고 있으며 BMW, 다임러 등 독일 제조사들은 상기 3가지 센서를 모두 사용하면서 근거리 인식을 위한 초음파 센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테슬라는 유일하게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다소 적극적인 자율주행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수소 전기자동차 넥소를 기반으로 하여 자율주행 차량 모델을 평창올림픽 기간에 성공적으로 시범 운행하였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정의되는 넥소의 양산형 모델은 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후측방 레이더만을 사용하지만 자율주행 시범 운행 모델은 카메라, 전후방 라이더, 측방 라이더를 추가하여 고정밀 주행 상황 인식 및 리던던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렇듯 모든 제조사들이 레이더와 카메라를 필수 센서로 채택하고 있으며 라이다와 초음파 센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다는 높은 가격에 대한 현실화와 환경에 민감한 단점을 극복한다면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의 시스템에서 리던던시 확보와 높은 신뢰도를 위하여 레이더, 카메라만큼 필수적인 센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조사별 센서 구성이 다양한 이유는 국가별 법규, 도로별 환경, 지역별 사용자 니즈를 반영한 아키텍처 설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지속적인 최적화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적인 센서 시스템 아키텍처 변화의 단기적인 방향성은 센서 소형화 및 저가화를 통해 장착 센서 수 증대와 개별 센서들의 해상도 및 인식거리의 증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가장 높은 관심 영역은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의 고속도로 자율주행의 양산이며 해당 사양은 전방 및 측방 5개의 레이더와 전방 카메라, 전방 라이더로 구성된 센서 조합을 기본으로 하여 제조사들이 추가적인 센서 적용을 통해 기능과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레이더는 환경에 강하며 원거리 인식성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여 기본이 되는 센서입니다. 송신 안테나를 통해 송출된 전파는 차량 등의 물체에 반사되어 수신 안테나를 통해 수신됩니다. 이송, 수신, 신호의 시간, 주파수 차이를 통해 거리 및 상대 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위상차를 통해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0m 이상 검지 가능한 장거리 레이더, 160m 수준의 중거리 레이더, 80m 이하의 근거리 레이더로 구분됩니다. 또한 소형화, 저가화를 통해 최근에는
초음파 센서를 대신하여 고성능 주차 센서로도 개발 중이며 송수신 채널의 증대를 통해 고해상도도 진행 중입니다. 카메라는 해상도와 화각 확대에 따라 지원하는 기능의 종류와 성능에 비례하며 증대되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0.3밀리언 화소부터 시작하여 1밀리언, 1.7밀리언, 2.6밀리언 화소까지 개발되었으며 고성능 7.4밀리언 화소도 개발 중입니다. 높은 해상도일수록 인식 가능한 물체 종류가 증가하고 원거리 인식 성능이 향상되지만 요구되는 계산량 또한 증대되는 타겟 시나리오에 맞는 최적화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화각은 52도 사양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100도 이상의 광각을 통해 근거리 표지판 인식 등 기능의 다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물체 인식 방식에서도 전통적인 객체 검출 방식뿐만 아니라 딥러닝 기반 통한 다중 스케일 학습 방식이 추가되면서 인식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라이다는 정밀한 3D 형상 인식이 가능한 센서로 높은 해상도로 정확한 거리값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신된 적외선 레이저가 물체에 맞고 돌아온 신호를 측정하여 거리값을 얻게 됩니다. 과거에는 360도 측정을 위한 회전형 라이다가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의 시스템 개발을 위해 사용되었지만 대규모 양산화를 위한 소형화된 솔리드 또는 소형 미러 방식의 단방향 라이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센서 시스템 아키텍처는 개별 센서의 장단점을 반영한 센서 융합 기술 개발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능, 강건성, 가격, 패키지의 개선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강의는 케이스의 C부분, 즉 커넥티드에 살펴봤는데요. 카메라와 라이더에 대한 발전과 차량과 사물통신, V2X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봤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자율주행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관련 교육들이 전문가의 지도 아래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은 교육비, 기숙사, 식비, 교재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협약업체와 취업 연계도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완성하는 핵심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